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그 MBS라고요. 지표조사 MBS 여기에서 이제 여러 조사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정당 지지율요.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39, 민주당 37,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이번 주에 이거 MBS 이것도 이게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지지도는 이재명 32, 그다음에 김문수 12, 오세훈이 8, 홍준표 7, 한동훈 6 이런 이제 그 지지도도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탄핵에 대해서 이제 그 찬성이 55, 반대가 40이다. 야, MBS에서 그 40이 반대하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항상 저는 33이 기준인데 MBS는 이제 이거 약간 이게 좌파 성향 4개 여론조사가 하는데 여기서 40이 반대했다. 특히 저번 조사보다 2% 반대가 올랐다. 찬성은 이게 2% 떨어진 거예요. 55대 40 거의 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 중요한 조사인데, 근데 저는 이번 주 어제 놓은 MBS 가장 주목하는 게 뭐다? 바로 이제 이거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느냐, 아니면 이제 이거 불신하느냐,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이거는 제가 이게 처음 보거든요. 큰 여론조사 기관에서 헌재를 신뢰하느냐, 아니면 이제 이거 불신하느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헌재를 신뢰한다. 신뢰한다는 게 52, 그 다음에 이거 신뢰하지 않는다 43, 거의 이제 뭐 오차범위 감안하면요 차이가 없어요. 심각한 이게 위기입니다. 헌재를 신뢰한다 52, 근데 이거 신뢰하지 않는다 43. 아마 지금은요, 지금은 이게 대부분 우리 자유우파 보수가 신뢰하지 않는다 이쪽을 이게 던질 거예요. 왜? 좌파들에게 이거 탄핵 인용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들에게 이거 신뢰한다가 50이고 우리는 이게 신뢰하지 않는다 43인데요. 근데 제가 좌파 패널들 만나봤더니 이런 말을 해요. 좌파 패널이 어제 MBN 갔더니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만 신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용할 때만. 이 말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좌파들이 헌재를 가루로 만들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좌파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 지금 헌재가 속전속결로 대통령을 파면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뢰한다고 52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탄핵이요 기각이 됐다. 그러면 이게 좌파들이 헌재를 마비 시킬 겁니다. 둘러싸고. 이게 좌파입니다. 자기들이 좌파들은 야, 우리가 이게 판결을 존중해야 되지 않냐, 또는 이게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되지 않냐, 이거는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정만 존중해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결정이 나오면 존중해야 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나오면 존중해야 되지 않냐 이러고 있어요. 실제요. 실제 이재명이가 재판을 존중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신진우 부장 앞에 계속 법원 앞에서 데모하고 탄핵해야 된다고 10만 명 이상 서명하고 그 수원의 신진우 부장 있잖아요. 이게 재판을 존중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좌파들은 항상 선택적 승복하는 것.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 심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빠르게 이러니까 이게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기각이 되거나 이러면 또 이재명이가 만약에 구속되거나 판결에 재판이 못 나오면요, 그때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놈들이 뭐라고 말을 바꾸는지. 이재명이가 만약에 선거법에 집행유예 노가 출마를 못하게 됐다, 이 자들이 깨끗하게 법원 판결을 승복하는지, 아니면 이게 법원에 서부지방법원 저리 가라로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니까요. 좌파들은 말만 가지고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직접 들었다니까요. 헌재도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면 헌재를 가루로 만들겠다고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요.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 아마 헌재를 불신하는 거는 우리 대부분 우파가 아닌가. 우리 자유우파 보수국민들이 볼 때 너무 그 졸속으로 불공정하게 진행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불신한다는 게 43이 높다. 이거는 심각한 이게 우리 법치 위기다. 저는 이래 봅니다. 43%가 불신하면요. 그러면 이게 그 대통령 탄핵 만연하게 그 인용이 되더라도 엄청나게 그 후폭풍이 클 겁니다. 국민의 43이면 과반입니다. 과반이 승복하지 못한다. 헌재는 이게 불공정하다. 이러면 이게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겁니다. 심각할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헌재가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됐냐? 그건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 문제는요. 한마디로 이게 그 헌재가 자초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불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보십시오. 절차나 재판관의 구성이 총체적으로 불법 내지 불공정한 겁니다. 어느 하나가 그 합법적으로 된 게 없어요. 절차는요. 두고두고 제가 책을 하나 쓸라 합니다. 황랑기 교수님이라고 우리 일타강사 헌법재판소 법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하나도 적법한 게 없으니까. 제일 첫 단추가 송달이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공시송달이나 2주 뒤에 도달하죠. 또는 그 국회에 직접 사람이 가서 이제 그 송달했잖아요. 집행과 송달이죠. 그런데 대통령은요, 그날에 그 우편 발송한 날 송달로 간주하게 때려버렸어요. 아니, 발송한 게 어떻게 송달이 됩니까? 최소한 발송하고 2주 지나서 공시송달로 간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니, 송달은 모든 법에 동일한데 왜 대통령만 발송한 날 송달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왜 대통령만 한 번에 모든 기회를 지정합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정의를 90분으로 제한하고 거기 TV 토론할 때 초단위 채듯이 이재명 재판 그렇게 했냐고요. 정의신문. 일괄 길 지정부터 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출석, 총체적인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 분명히 문제된 고발도 돼 있으니까 아무런 법에 분명히 수사나 재판, 소추적인 기록은 송달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헌재 시행규칙에 있다고 떠들면서 받아갔는데 시행규칙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법보다 규칙이 앞섭니까? 법률이 앞서잖아요. 근데 규칙에 수사나 소추, 재판 중에 서류할 수 있다는 게 없어요. 이거는 두고두고 그러니까 재판할 때 보면 당신 경찰에서는 이렇게 말했던데 검찰이 이렇게 말했던데 계속 재판관들이 질문하잖아. 미리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상당히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한 7, 80명, 100명 조사했을 텐데 그럼 나머지 기록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 다 불러야 되잖아요. 이게 수사 기록 가지고 판단할 때 위험성이에요. 위험성. 이거는 반드시 짚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이 전부 불법 투성이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국민이 43%가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 불공정한 거는 재판관 문제죠.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심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정계성이다. 정계성은 이제 남편이 탄핵을 주도하는 변호사 2,400명 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탄핵 소추인단 김희수하고 이제 같은 공익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걸 제가 분명히 이해 충돌이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미선이도 분명히 동생 이상희가 민변의 탄핵 소추 운동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미선의 남편
오충진이가 실제 그 탄핵 재판 쟁점 중에 하나인 그 판사 체포 권순일이 있잖아. 권순일하고 이제 그 오충진이가 YK 같은 로펌에 근무하고 있다. 이거는 명백합니다. 이 충돌. 그다음에 문영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장학이 의혹만 제기하면 이 자리가 청문회입니까? 막 이래. 야 이놈은 청문회에서 막 의혹 제기할 수 있냐? 재판장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하면서 워낙에 불공정이 하니까 이것도 네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 매일 이렇게 일 안 하고 뭐 독후감만 쓰고 온갖 SNS 질인하고 너하고 그 이재명 관계가 노니까 정성화하고 비판하지. 이걸 가지고 그뭐 청문회장입니까? 이러더라고. 말하는 게 진짜 이게 문영배 이자도 문제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게 그 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하는 재판관들이 불공정하다. 이것 때문에 국민의 43%가 불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요 중요한 게 그 탄핵 오르기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자 이게 막 여론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안 됐는데 문영배는요 오늘 7일날 제가 7일날 이게 그 2시에 녹화하고 있는데요 7일 기준 오후에 벌써 이 문영배는 13만이 돌파됐다. 13만. 그 다음에 그 이미성과 정계선도 7만 6만을 돌파하고 있다. 이 말은요 옛날에 정청래가 한 말이죠. 정청래 너 옛날에 탄핵하자 5만 명이 넘으면 법사위 해부하고 막 그때 청문회 한다고 걔 난리쳤잖아. 맞지? 법사위에서 탄핵 5만 명 넘으니까 청원 국민청원 그때 청문회 한다고 조사한다고 난리쳤잖아. 온갖 뭐 검사들 탄핵 청문회부터 온갖 했습니다. 그때 청문회 했지 않습니까? 이화여도 노국이 그 국회에서 탄핵 뭐 우리 그 검사들 있잖아요. 뭐 박상용 검사 거기 연허예로 해유했다고 이화영 그거 다 이제 조사할 겁니다. 위정으로.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이제 그 날짜 잡았잖아. 김영철 검사라든지 이런. 하여튼 중요한 건 뭐 강백신 검사는 날짜를 안 잡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청문회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멍청내 그러면 그 재판관 3명에 대해서도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열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검사들 5만 명 청원했다고 청문회 했잖아요. 이번에 13만 문영배가 13만이 넘어요. 문영배 청문회를 빨리 열어야지. 탄핵 여부를. 왜? 헌재 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반드시 한번 이게 공론화시켜야 돼요. 헌재 재판관 탄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석이 지금 이게 좀 부족해서 그렇지 재판관도 이게 그 탄핵 대상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게 불법을 자행하면요 재판관도 이게 탄핵해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정청래 법사위에서는 빨리 그 탄핵 사유 청문회를 개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재판관들의 불공정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보고 재판관들이 이러니까 공보관까지 날뛰고 있네. 공보관. 야, 참 이게 어이가 없어. 공보관 중에 천재현 그 여자 하나 노가게 맨날 떠드는 거 있잖아요. 천재현. 이 자를 국민의힘에서 오늘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조배수 의원이 빌려주가 장소를 중구 성동구 있잖아요. 중성동 국민의힘 당협에서 천재현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왜? 이 자각이 브리핑하면서 뭐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 결정하는데 임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최상목이 하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야 재판관 공보관이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게 네가 재판관이냐? 그런데 공보관 주제에 뭐 최상목이가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안 된다. 마은혁을 분명히 판결에 구속령에 뭐 임명해야 된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이게 직권남용이 말이야. 직권남용. 네가 뭔데? 어디서 재판관들이 개파이니까 공보관까지 날뛰고 있는데 공보관까지.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오늘 고발했어요.
하여튼 이 헌법재판소 이번에 그 심판 결과를 떠나서 이런데 그 불공정은요 두고두고 한번 이게 그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요,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오늘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을 접견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헌재 재판에 내가 직접 나가기를 참 잘했다. 나가 보니까 이게 그 확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대통령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게 그 불공정이 있다. 그리고 이게 재판 과정에 불법이 판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는요, 특정인 퇴임을 맞춰가지고 이게 졸속으로 끝내려는 이런 게 움직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말이 막 바뀌고 있잖아. 막 서로 예를 들어 여인영하고 이제 그 홍장호이도 서로 이게 비판하고 말이 바뀌고 있잖아. 이럴 때는 이게 그 다시 한번 여인영을 불러서 어떻게 된지 물어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재판이라는 게. 근데 딱 90분 만에 시간을 이게 초달이 되고 17초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재판입니까? 재판이 이런 거냐고. 중요한 건 있으면 이게 실체 진술을 위해서 규명을 해야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하면 안 됩니다. 진행하면 안 돼요. 두고두고 그 한번 불공정 문제는 짚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요구하는 거는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탄핵 청원이 이미 폭발하고 있으니까 정청년에게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라. 이걸 제가 분명히 촉구하고요.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보원까지 나서가지고 월권으로 뭐 이게 마흔을 임명해야 되니 말이 되니 떠드는데 이것도 이게 고발했으니까 이것도 이게 그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가 헌재가요, 얼마나 이게 썩었는지, 얼마나 이게 그 문제가 많은지 이걸 국민들이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무신분립이에요. 무신분립.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떠한 게 국가기관도 설 수가 없다. 무신분립이다. 거기에 딱 맞는 게 헌재입니다. 과연 이게 그 헌법이 개정되면 헌재는 살아남을까? 이런 게 그만큼 이게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전부 이게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결국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를요, 뭐라고 이게 이름 부르느냐? 우리 여러 데 별명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게 제가 생각한 거는요, 뭐 헌재에 대해서 여러 제가 댓글이나 보면요, 헌법재판소를 어떤 분은 이게 우리법재판소, 또 이게 인민재판소, 또는 이게 헌법개판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게 고민 끝에 다 합쳐보니까 그냥 우리법 개판소 하면 어떨까? 헌법 가지고 이게 재판한 게 아니잖아. 완전히 좌파 이념. 그러니까 이게 우리법인데 기준은 헌법이 아니야. 우리법이야. 근데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야. 그래서 우리법 개판소. 하나로 이게 합치면 우리법 재판소와 헌법 개판소를 합치면 우리법 개판소가 아닌가. 이게 국민 절반의 문제인데, 문제는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이 돼버렸다. 그럼 이게 신뢰한다는 좌파들 53%도 완전히 불신으로 돌아서겠죠? 그럼 이게 그런 데서 우리 우파가 또 이게 다 신뢰하진 않을 거 아니야. 결과를 떠나서. 그러면 이게 저는 만에 하나 뭐 탄핵이 기각되면 우리 좋죠. 근데 이게 헌재 개판인데 이게 바뀝니까? 따라서 이게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이 들어가서 저는 많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 국민의 80~90%가 거의 뭐 100%가 불신할 거예요. 왜? 좌파들이 53%가 헌재 불신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불신하고 우리 우파가 대통령 기각됐다고 이게 헌재 신뢰하겠느냐고. 헌재는 신뢰 안 하지. 거기 예를 들어 이게 뭐 정영식, 그다음에 김영두, 그다음에 김복형, 조한창 이런 분들이 버텨가지고 기각이 되더라도 헌재 불신은 여전하잖아. 그러면 이게 좌파들도 돌아선다고. 그러면 이게 국민의 거의 뭐 90% 100%가 헌재 믿을 수 없다. 이래 될 거라고. 그러면 이게 헌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법 개판소는 뭐 제가 보기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왜? 저는 탄핵이 기각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신뢰한다는 53%가 전부 이게 불신 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돌아섰고요. 이거는 그 헌재는 깊이 명심해야 된다. 우리법 개판소는 지금이라도 국민이 왜 불신한지 겸허하게 반성하고요. 조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안 그러면 헌법 우리법 개판소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엄중 경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